문자가 올 때마다 저기 끊어지거든. 어우 씨, 봐봐. 행동과 사고에 봐봐. 구성원들이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행동과 사고의 동질성을 형성할 수 있어. 그래서 서로의 어떻게 할 수 있어? 행동을 예측할 수 있지. 이 상황에서 이거 어떻게 행동하지? 그치? 그래서 원활하게 상호작용할 수 있지. 이런 특징이 있어. 그래서 같은 구성원들 사이에서는 행동과 사고의 동질성을 형성을 해서 서로 행동을 예측하면서 되게 스무스하게 상호작용할 수 있게 해주거든. 그런데 문제는 이거지. 우리끼리 공유하는 거잖아. 무슨 뜻이냐? 그걸 공유하지 않은 다른 외부의 구성원들한테는 뭐야 저게? 이해가 안 될 수 있는 거지. 그래서 사실은 그걸 공유하고 있는 사회 구성원들과 그렇지 않은 사회 구성원들의 행동을 어떻게 해주는? 구별할 수 있는 거이기도 해. 그래서 저 문화를 공유하지 않고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되게 이상하게 느껴지는 거지. 우리끼리 공유하기 때문에. 알겠어? 여기에 구성원들, 해당 구성원들과 원들과 타 구성원들의 행위를 구별할 수 있는 것도 공유성 때문이야. 해당 구성원들끼리 공유하는 거잖아. 그래서 니네들끼리 청소년들끼리 공유하는 문화, 난 도저히 니네가 뭐 이런 거 있지. 난 처음 알아. 어색한 사이라며. 그런 말씀은 다 잘 못 알아들어. 얘네들끼리 공유하고 있고 나는 공유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지. 그래서 기성세대랑 청소년의 이런 말에서도 구별이 나타나잖아. 알겠어? 이것도 뭐 때문이야? 공유성 때문이지. 알겠어? 그래서 공유성. 자, 그 다음에 문화의 속성 두 번째가 뭐야? 학습성이에요. 문화라는 거는 후천적 학습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지 타고 태어나는 본능적 행위나 생물학적 특성은 문화가 아니라고 얘기했어. 머리가 노란색, 알겠어? 뭐 금발, 아니면 눈이 파란색 이런 건 문화적인 게 아니지. 타고난 생물학적 특성은 문화가 아니야. 그리고 본능에 따른 거 이제 애취, 재채기를 했어. 이런 건 문화가 아니야. 근데 재채기를 할 때 손을 막고 있어. 이런 의도된 학습된 행위는 문화일 수 있어. 알겠어? 그래서 학습성, 후천적 학습에 의해서 형성되는 거야. 문화는 습득되는 거기 때문에 잠깐만. 타고난 생물학적 특성이나 아니면 본능에 따른 행위는 이거는 문화적인 게 아니거든. 그거 문화라고 얘기할 수 없고 문화는 후천적 학습에 의해서 습득되는 거. 그래서 봐봐. 인간의 사회적 행동이 변화하는 건 학습 때문이에요. 예를 들면 내가 미국입니다. 김치를 못 먹어 너무 매워서. 근데 한국에 와서 산지 한 3, 4년 되니까 김치 없이 밥을 못 먹어. 김치가 하나도 안 매운 거지. 잘 먹게 됐어. 이거는 그 사람의 행동이 바뀐 거지. 이건 문화가 변화한 거야? 그 사람의 행위가 바뀐 거야? 그 사람의 행위가 바뀐 거야. 조심해야 되는 게 변화했다라는 단어만 보고 이걸 변동성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 문화가 바뀐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원래 김치를 못 먹었는데 잘 먹게 됐지. 구성원의 사회적 행동이 바뀌는 거는 학습성 때문이야. 문화는 학습이 가능하기 때문이지. 그래서 유전자형이 똑같은 일란성 쌍둥이도 한 명은 유럽에서 자라고 한 명은 한국에서 자라면 이들의 문화적 행동은 다를 수밖에 없어. 왜? 문화라는 건 타고 태어나는 게 아니거든. 그래서 유전자형은 같을 수 있으나 행위는 다를 수밖에 없다는 얘기지. 그래서 구성원의 사회적 행위가 변화하는 거는 학습성이랑 관련돼 있지. 이거는 학습성이다. 자, 세 번째 통치성. 이거는
요소들은 상호 의존하면서 문화 요소가 상호 의존하면서 전체를 이루고 있지. 즉, 이 사회 구성 요소들, 문화 요소들은 독존하는 게 아니라 상호 의존, 상호 유기적으로 어떻게 돼 있어? 밀접하게 관련돼 있어. 상호 그래서 한 부분의 문화 요소가 바뀌면 다른 부분의 연쇄적 변동을 일으키게 돼. 한 부분의 변화가 다른 문화 요소 부분에 다른 부분의 변화로 이어지는 거. 특히 무슨 변동이라고 얘기해 되게 중요한 연쇄적 변동이라고 얘기하지. 연쇄적 변동. 옛날에 정말로 문두구마족이라는 원시부족이 있었어. 근데 얘네는 음식 문화가 무슨 문화? 음식 문화가 얘네는 채식 문화야. 그래서 얘네는 일부 다처제가 나타났어. 뭐? 지금 음식 문화랑 결혼 문화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거잖아. 이게 말이 돼? 응. 이 문더구마족 애들은 채식을 해. 그래서 몸에 뭐가 부족해? 단백질이 많이 부족해. 그러다 보니까 여성이 잦은 출산을 하잖아? 빨리 죽어. 그래서 얘네는 이 원시부족에는 어떤 규칙이 생겼냐면 출산을 하고 난 뒤 3년 내 재출산을 금지하는 규범이 생겼어. 그러면 인구수가 빠르게 증가할 수 있어? 없어? 없지. 그래서 얘네들은 인구수를 빨리 불리기 위한 방안으로 일부 다처제라는 결혼제도를 도입하게 된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음식 문화랑 결혼제도가 밀접하게 관련돼 있어. 이렇게 문화 요소들은 독존하는 게 아니라 상호 의존하면 전체를 이루고 있거든. 근데 니네 봐라. 얘네 음식 문화가 만약에 바뀌잖아? 얘네가 음식 문화가 채식에서 만약에 육식 문화로 바뀌게 돼. 자, 그러면 이 육식 문화 바뀐 데서 그대로 있는 게 아니라 결혼 제도도 바뀌겠지. 굳이 일부 다처제를 유지할 필요가 없잖아. 왜냐면 음식 문화의 변화로 인해서 결혼 제도가 일부 다처에서 일부 일처제로 바뀐다면 이거는 한 부분의 변화, 음식 문화의 변화가 다른 부분의 변화, 결혼 문화의 변화로 이어진다면 이거는 연쇄적 변동을 일으키는 거잖아. 알겠어? 이거는 뭐 때문이야? 총체성 때문이야. 문화 요소는 유기적으로 연결되어서 상호 의존하며 전체를 이루고 있기 때문이지. 그래서 문화 요소들은 유기적 연관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 부분이 변하면 연쇄적으로 다른 부분의 변동을 초래할 수밖에 없어. 그래서 한 부분의 변화가 필연적으로 다른 부분의 변화를 초래해. 이거는 총체성 때문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근데 여기서 이제 조심해야 되는 거 변동성. 문화라는 거는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새로운 문화가 생성되기도 하고 아니면 기존의 문화가 소멸되기도 하며 아니면 변동하기도 하지. 예를 들면 여기서 되게 중요한 게 얘네가 채식을 했는데 육식 문화로 바뀐 거는 이 문화 자체가 바뀐 거잖아. 음식 문화 자체, 그 문화 자체가 변동을 한 건 변동성이지. 채식을 했었는데 육식을 하게 되었다. 이건 변동성이지. 그로 인해서 일부 일처제로 결혼제도가 바뀌었다. 이렇게 음식 문화의 변동이 다른 부분의 연쇄적 변동을 초래했다. 이렇게 나오면 바로 뭐야? 총체성이지. 그래서 우리는 변동했다, 변했다 이 단어만 보고 이게 변동성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 구성원의 행동이 바뀌는 건 학습성 때문이고 알겠어? 한 부분의 변화가 다른 문화 요소의 연쇄적 변화를 초래하는 건 총체성 때문이며 그 문화 자체가 변화하는 거는 뭐야? 변동성이다. 그래서 그 문화 자체의 변동은 변동성. 이해되지? 자, 마지막으로 5번. 축적성.
자, 봐봐. 동물에게도 얘들아 학습 능력은 있어. 근데 인간만이 문화 창조 능력을 가지고 있는 이유, 인간과 동물이 가장 구분되는 이유는 축적성 때문이야. 왜냐하면 축적이 되려면 뭐가 있어야 돼? 문자가 있어야 돼. 그래서 동물도 학습이 가능해. 하지만 자, 동물과 인간의 학습을 구별해 주는 게 축적성이야. 인간의 학습은 얘들아 직접 목격을 안 해도 학습이 가능해. 예를 들어서 문자로 다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데 동물의 학습이라는 거는 직접 목격을 하지 않으면 불가능해. 예를 들면 뭐 이거 비문학 지문에도 나왔다며. 일본의 고지마 섬의 원숭이가 살았어. 뭐를 좋아했다고 영훈아? 고지마 섬의 원숭이는 고구마를 좋아했어. 근데 그 고구마는 뿌리 채소이다 보니까 흙과 모래가 많이 묻어 있었지. 근데 그 고지마 섬의 원숭이가 우연히 그 고구마를 바닷물에 톡 떨어뜨렸어. 물에 씻기니까 어때? 흙도 안 씹히고 물도 짭조름하니 단짠단짠이었을 거 아니야. 고구마는 단데 얼마나 맛있었겠어. 그래서 그 똘똘한 원숭이는 고구마를 씻어 먹기 시작했어. 근데 몇십 년 후에 가면 그 고지마 섬의 원숭이는 고구마를 물에 씻어 먹고 있을까? 운이 좋게 그 원숭이를 직접 목격한 몇 개의 개체는 따라 할 수도 있겠지만, 알겠어? 그걸 목격하는 개체 수가 줄어들면 그거는 존속되기가 어려워. 그래서 동물의 학습 능력은 있어도 축적 능력이 없기 때문에 문화를 창조할 수가 없는 거야. 근데 인간은 봐봐. 직접 목격하지 않아도 우리 고려시대 때 음식을 재현할 수가 있고 조선시대 음식을 재현할 수가 있지. 왜? 문자로 기록으로 남아있으니까. 인간의 학습은 그 문자로도 가능하거든. 그러다 보니까 어때? 동물과 달리 시행착오 가능성이 줄어들어. 우리는 시행착오를 해야 될 가능성이 줄어들고, 그러다 보니 문화가 점점 다양해지고 풍부해지고 발전할 수 있는 거지. 그래서 문화가 발전할 수 있고 계속 더 나아갈 수 있고 내용이 훨씬 더 풍부해지는 건 축적이 가능하기 때문이야. 왜? 인간은 문자가 있으니까. 그래서 인간과 동물의 학습을 구별해주는 특성이 바로 속성이 축적성이야. 그래서 인간은 축적이 가능하기 때문에 자, 시행착오의 가능성이 줄어들어. 그리고 문화의 내용이 축적되어서 다양해지고 되게 풍부해지며 문화 발전의 원동력이지. 이게 축적성이다. 이게 문화의 속성. 됐죠? 5가지. 그래서 공유성, 학습성, 총체성, 변동성, 축적성 반드시 암기하고요. 알겠어? 계속 인간의 문화는 더해지고 더해져서 내용이 풍부해지고 다양해진다. 되게 헷갈리게 나오지만 뭐 다음 내용에서 부각되는 문화의 속성은 부각되게끔 문제를 내. 그래서 확실하게 할 수 있어. 근데 공유성은 보통 막 눈에 안 보이거든? 근데 그냥 앞글자에서 각국 사람들은, 을국 사람들은, 뭐 A국 사람들은 이렇게만 나와도 뭐야 그냥? 아, 공유했구나 얘네들이.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 볼 수 있어.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것도 문제를 풀면서 볼 거고요. 어쨌든 문화의 속성 그래서 몇 가지? 5가지입니다. 특징도 꼭 알아야 되고요. 자, 32번 문화 이해 태도 혹은 문화를 바라보는 관점 볼게요. 원래 이거는 문화 뭐 연구의 관점에서 3가지 비교론, 총체론, 상대론 이렇게 나와 있고, 문화 이해 태도에서 또 3가지 문화 상대주의, 자문화 중심주의, 문화 사대주의 이렇게 나와 있어. 근데 우리는 그냥 그렇게 안 볼 거고 문화 연구의 관점, 문화 이해의 관점, 문화를 이해하는 태도 그냥 한꺼번에 6개를 볼 거거든. 그래서 32번에 문화를 이해하는 관점, 문화를 이해하는 태도 이거는 6가지. 어떻게 볼 거냐? G3. 여기서 G는 사실은 좋은 관점을 얘기하는 거야. 좋은 관점 3개랑 나쁜 관점 3개를 배울 거야. 이거는 나쁜 관점이란 얘기야. 그래서 좋은 관점 3개는 뭐가 있냐? 일단은 총체론적 관점.
문화 요소를 볼 때 아까 문두부마족 만약에 결혼제도만 보면 여성된 입장으로서 굉장히 재수없고 기분 나쁠 수 있어. 일부 다처제라니요. 재수없어. 결혼제도만 보면 별로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알겠어? 다른 문화 요소의 관련성 속에서 전체적인 이 사회의 맥락 속에서 살펴보면 아 얘네가 가축을 사육하기에 적합한 그런 자연환경이 아니었고 그러다 보니까 가축 사육이 어렵다 보니 육식을 하기에 적합하지 않았구나. 그래서 채식을 하다 보니 몸에 단백질이 부족했고 그러니 여성들이 자주 출산을 할 수 없게 됐고 인구를 늘리기 위한 방편으로 일부 다처제라는 결혼제도가 생겼구나. 이런 식으로 하나의 문화를 이해할 때 다른 문화 요소와의 관련성 속에서 그 사회의 전체적인 맥락에 비추어서 이해하는 게 총체론적 관점이야. 알겠어? 그래서 문화를 이해할 때 하나의 문화를 다른 문화 요소와의 관련성 속에서 이해하는 건데 결국은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 문화를 독존하는 걸로 보는 게 아니라 전체의 일부로서 보는 거지. 즉 다른 문화 요소의 관련성 속에서 즉 전체적인 맥락에 비추어서 전체에서 얘가 갖는 의미를 갖는 거지. 이해하는 태도가 총체론적 관점이야. 이거는 문화에 대한 편협한 이해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하지. 그래서 부분만 보면 되게 편협하게 이해하게 되잖아. 문화에 대한 편협한 이해에서 벗어나는 거지. 자, 이게 총체적 관점이고, 자, 두 번째 비교론이지. 비교를 한다는 거는 일단은 자, 보편성과 특수성을 전제로 하는 거야. 그래서 다른 문화와의 비교를 통해서 공통점을 파악하고 그 공통점을 통해서 이게 자기 문화가 가진 보편성이구나를 파악할 수 있게 되고 그리고 차이점을 통해서 자 이게 우리 문화만이 가지고 있는 특수성이구나 특수성을 파악하게 되는 거지. 즉 다른 문화에 비추어서 자기 문화를 좀 더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거야. 거울에 비춰진 자기 모습을 보는 거지. 다른 문화랑 비교를 통해서 거울에 비춰진 자기 문화를 봄에 따라서 이렇게 얘기하지. 자문화에 대한 또는 문화에 대한 보다 객관적 이해에 기여합니다. 되게 중요하죠. 시험에 이미 나왔고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좋은 태도, 상대론적 태도 또는 상대주의라고 얘기하는데 상대론이라는 거는 이거지. 문화에 우열이 있다 없다? 문화에 우열이 없다라고 생각해. 우등함과 열등함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다른 거야. 다르다는 걸 틀리다라고 인식하지는 않는 거지. 그냥 다름을 존중하는 게 상대론적 태도지. 알겠어? 우열을 인정하지 않고 우열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문화를 평가의 대상이 아니라 뭐로 보는 거야? 이해의 대상으로 여겨서 그 문화의 고유성을 인정하는 태도지. 그래서 평가의 대상이 아닌 뭐로 봅니까? 이해의 대상으로 가서 고유성을 인정하는 건데요. 한마디로 우리 보통 이렇게 얘기하지 않나? 상대론적 태도라는 거는 그들의 입장, 그 사회 맥락에 비추어서 그 현상을 이해하는 거잖아. 즉 내부자 입장, 문화 향유자 입장에서 알겠어? 그 문화 현상이 그 현상이 발생한
문학에 비추어서 이해하려는 태도가 상대론적 관점입니다. 사실은 다문화 사회, 세계화 사회에 굉장히 적합한 문화 이해 태도이며 문화 연구의 관점이죠. 근데 조심해야 되는 게 있어. 상대론적으로 보면 문화의 다양성에 기여할 수는 있는데, 자, 아까 나쁜 태도가 3개 있다라고 했는데, 물론 어떤 하나의 문화를 기준으로 다른 문화를 평가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문화에 대한 평가 기준이 아예 없어? 사람을 죽이는 것도 문화로 인정해야 돼? 아, 사람 먹을 게 없으니까 식인풍습이 있구나. 그래서 사람을 잡아먹으면서 고개 끄덕거리면서 이해해줘? 아, 이슬람은 뭐 걔네들 문화니까 가문이 되게 중요해서 가문의 명예를 더럽힌 여성을 죽일 수도 있지 뭐 고개 끄덕이면서 이해할 거야? 그거는 아니지. 우리가 상대론적 태도를 지니는 건 굉장히 중요해. 문화의 우열을 나눈다든지 나랑 다르다라고 해서 혹은 어떤 하나의 문화를 기준으로 다르다라고 해서 틀리다라고 인식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지만 인류의 보편 가치에 비추어서는 평가를 해야 돼. 보편 윤리에 어긋나는 거는 문화로 인정하면 안 돼. 알겠어? 그래서 이 상대론적 관점, 상대주의적 태도가 자 나쁜 태도, 극단적 상대주의로 흐르면 나쁜 태도야. 알겠어? 극단적 상대주의는 이거는 모든 문화가 고유성과 가치를 인정하는 태도인데, 문제는 이렇게 되면 인류의 보편 가치를 훼손하는 것마저도 인정할 수 있지. 그래서 인류의 보편 가치를 훼손할 수 있지. 인정하는 태도야. 이게 극단적 상대주의로 바람직한 태도는 아니지. 이건 우리가 지향해야 돼. 그래서 우리가 이걸 생활과 윤리, 생윤식으로 해석을 하자면 문화를 상대적으로 봐야 되는데 이거는 윤리를 상대적으로 보는 거야. 보편 윤리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거지. 윤리도 사회마다 다를 수 있다. 어떤 사회에서는 사람을 죽이는 것도 용납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문화 상대주의를 윤리 상대주의로 착각하는 게 바로 극단적 문화 상대주의야. 문화를 평가하는 기준은 절대 없다가 아니라 어떤 하나의 문화가 다른 문화를 평가하는 기준이 되면은 안 되겠지만 인류의 보편 가치를 훼손하는 거는 사실은 문화로 인정하면 안 되거든. 보편 윤리의 존재를 인정해서 보편 윤리를 기준으로는 평가할 필요가 있어. 그래서 극단적 상대주의는 바람직한 문화 이해 태도는 아니야. 왜? 보편 가치를 훼손하는 것도 인정하는 태도이기 때문이지. 그래서 우리는 문화 상대주의를 윤리 상대주의로 착각하면 안 됩니다. 극단적 상대주의는 지양해야 하는 태도이죠. 그래서 상대주의적 태도는 바람직하긴 하지만 극단으로 치닫지 않도록 인류의 보편 가치에 비추어서 그러니까 어떤 하나의 문화를 기준으로 평가하는 건 바람직하진 않지만 인류의 보편 윤리를 기준으로는 평가할 필요가 있다는 거지. 그래서 극단적 상대주의는 인류의 보편 윤리를 인정하지 않는 태도이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은 태도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 문화 절대주의가 있어. 이거는 상대주의랑 달리 문화에 우열이 있다라고 보는 관점이지. 우열이 존재한다라고 보는 관점으로 두 개가 있지. 너랑 뭐가 있어? 자문화 중심주의, 문화 사대주의. 그렇잖아. 자문화 중심주의, 문화 사대주의. 자문화 중심주의 이거지. 자문화가 우열이 있는데 자문화가 우등하고 자문화 이외의 다른 문화는 열등하다라고 생각해. 그래서
자문화를 타문화에 계속 이식시키려는 태도가 나타나. 따라서 자문화를 자기 문화가 우동하니까 계속 자문화를 타문화에 이식하고자 하지. 오케이? 그래서 이거는 자문화를 타문화에 이식시키고 타문화를 자문화에 종속시키고자 는 문화 제국주의적 태도로 이어질 수 있으며, 그 다음에 얘들아, 우리나라 최고 국수주의로 이어질 수 있죠. 여기서 국수는 누들이 아니야. 우리나라 최고란 뜻이야. 국수주의를 초래할 수 있어요. 우리나라가 무조건 최고야. 이런 국수주의를 초래할 수 있고, 문화적 마찰을 초래하겠지. 아무래도 다른 문화를 다 열등하고 자기식으로 바꾸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세계화 국제화 시대 때 문화적 마찰을 초래할 수 있고, 다른 문화를 수용하려고 하지 않고 자기 문화를 계속 이식하려고 하지. 국제적 고립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왕따 당하죠? 이렇게 재수없게 굴면. 이게 자문화 중심주의. 그래서 말 그대로 문화의 우열이 있는데 자문화가 우등하고 타문화를 열등하다라고 보는 태도죠. 바람직하지 않은 태도입니다. 자, 문화 사대주의는 반대지. 뭐야? 타문화가 우등하고 자문화를 열등하다라고 봐서 사대하는 거지. 큰 나라를 섬기는 거, 다른 나라 문화를 섬기는 거지. 그래서 어쨌든 우등 열등인데 타문화를 우등하다라고 보고, 자문화를 좋은 점도 있어. 되게 타문화를 수용하는데 적극적이어서 선진문물 수용에 용이하지. 선진문물을 쉽게 수용할 수 있는데 자문화를 열등하다 여기다 보니 자문화의 정체성이 상실될 우려가 존재합니다. 이게 문화 사대주의. 어쨌든 이런 문화 절대주의적 태도는 둘 다 바람직하지 않죠. 어렵지 않지? 자, 좋은 태도 3개. 총체, 비교, 상대주의적 태도. 나쁜 거 3개. 상대주의가 극단에 치달은 극단적 상대주의. 이거는 보편윤리를 개무시하는 거지. 보편윤리를 기준으로 평가할 필요가 사실은 있어. 그리고 문화 절대주의라고 해서 이건 우열이 있다라고 생각해. 근데 우등함과 열등함의 기준을 자문화 중심주의는 자기가 우등하고 타문화가 열등. 그 다음에 문화 사대주의는 타문화가 우등, 자문화를 열등. 네. 자문화를 열등하다라고 보는 거지. 이해되시죠? 이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여기까지가 EBS를 치면 8강 내용입니다. 별거 아니지. 문화 의미 나오고, 문화 구성 요소 나오고, 그 다음에 문화 특성, 속성, 문화 이해 태도 나와. 그 다음에 9강은 별로 내용이 안 어려워. 다음 페이지 볼게요. 문화의 범주. 9강 조금만 나가고 쉬었다가 또 9강 10강까지서 문화 단어 오늘 끝낼 거야. 왜냐하면 어차피 문제를 안 푸니까 넘버링 싹 나간 다음에 다음 주에 문제 쫙 풀고 그 다음부터 두근두근 우리 이제 내신 기간 끝나고 도표와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두근대지 않아? 도표하는 거? 이제 도표를 해야 돼. 근데 사회문화는 개념을 틀리면 안 돼. 왜냐하면 얘는 국어적으로 헷갈릴 게 하나도 없어. 암기만 잘하면 똑 떨어지는데 나중에 우리가 결국은 나중에 모의고사 보거나 수능 볼 때 문제가 되는 건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시간적 압박감이거든. 그래서 아까 개인과 사회관계를 보는 관점이나 이런 문화 문제 나왔을 때 빠르게 읽고 빨리빨리 정확하게 풀어내는 연습을 해야 돼. 그래서 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데서 빨리 단축을 해줘야 되거든. 왜냐면 앞에 연구 방법 관련된 문제는 시간 단축이 불가능해. 좀 시간이 많이 필요한 게 있어. 보통 한 문제당 1분 30초를 넘기면 안 돼. 한 1분 20초 정도로 풀어야 되거든. 한 문제당. 근데 도표는 1분 20초에 못 풀잖아. 그러니까 한 문제에 20초 만에 풀어야 되는 문제도 있어. 도표를 위한 시간을 안배하기 위해서. 그런 것들이 이제 문화단원이나 그러니까 일탈 단원이나 이런 데는 좀 문제가 좀 빨리빨리 풀려져야 돼. 1분 내로 풀 수 있도록 연습을 좀 해야 돼. 자, 볼게요. 문화의 범주를 봅시다. 문화의 범주. 문화의 범주는 두 가지를 일단 나눌게. 주류 문화와
이건 어떤 사회 구성원, 대다수가 공유하는 게 주류 문화고, 하위 문화는 일부 구성원들끼리, 특정 구성원들끼리 공유하는 문화인데, 근데 전체 사회의 범위를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서 사실은 주류 문화다, 하위 문화다, 이 구분은 약간 좀, 주류 하위 문화는 전체라는 범주를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서, 전체라는 범주를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서 상대적인 개념이지. 예를 들어서 사회 전체의 범주를 인류 전체라고 하면, 인류 문화가 전체 문화라면, 인류 문화가 주류 문화라면, 여기서 한국 문화는 하위 문화가 되겠지. 그런데 한국이라는 사회를 전체로, 그치? 우리가 잡는다면, 설정을 한다면 한국 문화가 주류 문화가 될 것이고, 여기 안에서 청소년 문화는 한국인 중에서 청소년들끼리만 공유하는 문화니까 청소년 문화가 하위 문화가 되겠지. 아니면 청소년을 전체 집단으로 잡을 수도 있잖아, 범주를. 청소년을 전체로 설정하게 되면 청소년 문화가 주류가 될 수도 있고, 이 안에서 중학생 문화가, 청소년 중에 중학생 문화가 하위 문화가 될 수 있는 거지. 그래서 사실은 전체의 설정을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서 상대적인 개념이기는 해, 주류랑 하위의 개념은.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는 민족 문화나 아니면은 대중 문화 같은 거 있잖아. 불특정 다수가 공유한다든지, 그냥 보통 국가를 또는 한 민족을 기준으로 해서 그 국가나 민족을 기준으로 해서, 보통 우리가 사회를 잡을 때 국가나 민족을 기준으로 잡으니까 대체적으로 우리가 대중문화나 민족문화는 전체 주류문화로 많이 보지. 일반적으로는 그렇지만 사실은 주류문화다, 하위문화다, 이거는 전체의 설정을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약간 상대적인 개념이기는 하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되게 뭐 민족문화나 뭐 한국문화, 어떤 국가의 문화나 대중문화, 이런 것들 보통 주류문화로 본다. 대다수가 공유하는 문화. 자, 대다수가 공유하는 문화가 주류문화, 특정 구성원들끼리 공유하는 문화가 하위문화다. 자, 중요한 거는 34번에 주류문화랑 하위문화의 구분인데, 봐봐. 하위문화의 총합은 주류문화이다. 뭐야, X야? X지. 하위문화를 더하는 게 주류, 완전 다른 개념이야. 주류문화는 대다수가 공유하고 있는 문화고, 그래서 우리는 동그라미 문화를 공유하고 있어. 한국 문화는 동그라미 문화야. 이거는 주류 문화지. 세모 문화는 청소년 문화야. 나는 공유하고 있지 않잖아. 세모 문화랑 네모 문화를 더한다고 동그라미 문화가 되지는 않거든. 청소년 문화랑 네모 문화인 기성세대 문화를 더한 게 주류 문화가 아니잖아. 그냥 문화가 달라. 주류 문화는 대다수가 공유하고 있는 것들의 문화야. 공통적인 특징, 대다수의. 알겠어? 하위 문화는 특정 구성원들의 특징인 거잖아. 특정 구성원들이 공유하는 생활 양식인 거잖아. 그래서 하위 문화의 총합이 주류 문화인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거는 X죠. 면 주류 문화의 부분은 하위 문화이다. 뭐야, X야? 올까, X일까? 영현이 O야, X야? 세리는 O야, X 이거? 혜연이는? 모르겠어? X? 세리는? O? 영현이는? 주류 문화의 부분이 하위 문화다. X. 그치, X지. X야. 왜? 아예 성질이 다른 거라니까?
주류 문화가 공유하고 있는 문화는 동그라미 문화. 우리는 한국 문화가 동그라미 문화는 동그라미 문화를 갖고 있지. 알겠어? 그러면 동그라미 문화의 부분은 동그라미잖아. 주류 문화의 부분은 주류야. 예를 들면 한국 문화의 부분인 한국 음식 문화는 주류 문화잖아. 대다수가 공유하고 있는 문화 중 일부는 어쨌든 대다수가 공유하고 있는 거잖아. 그래서 주류 문화의 부분은 주류 문화야. 하위 문화랑 주류 문화는 아예 다른 내용이잖아. 알겠어? 그래서 하위 문화를 더한다고 주류 문화가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대다수가 공유하고 있는 문화가 주류 문화, 일부만 공유하고 있는 게 하위 문화야. 전혀 다른 성질의 문화지. 모양이 다르잖아. 그래서 하위 문화를 더한다고 주류 문화가 되는 것도 아니고 주류 문화, 우리가 공유하고 있는 문화의 일부는 주류 문화지. 동그라미가 되게 많은데 그 중에서 일부 동그라미는 주류 문화야. 어쨌든 대다수가 공유하고 있는 문화의 일부는 대다수가 공유하고 있겠지. 그래서 주류 문화. 말장난이니까 이게 뭐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왜 전체와 부분의 이 약간 감각적인 개념 때문에 이게 되게 헷갈리는 거야. 근데 하위 문화는 특정 구성원들끼리 공유하는 거고 주류 문화는 전체 대다수가 공유하는 거기 때문에 하위 문화를 더한다라고 해서 주류 문화가 되는 건 아니야. 다른 성질의 문화니까. 그리고 주류 문화의 부분은 하위 문화가 아니라 주류 문화야. 근데 하위 문화에는 주류 문화가 내재되어 있다. 청소년 문화에는 한국 문화가 가지고 있지. 기성세대 문화에도 한국 문화는 있어. 심지어 얘들아 교도소에 있는 범죄자들도 김치는 처먹고 있어. 무슨 말이야? 범죄자 문화에도 한국 문화는 내포돼 있고 청소년 문화. 왜? 이거는 주류 문화니까. 대다수의 구성원들이 주류 문화를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하위 문화에는 주류 문화적 요소가 항상 내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O가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 되게 중요하죠. 하위 문화는 주류 문화가 내재되어 있고요. 자, 하위 문화가 많아지면 주류 문화가 다양해져? 하위 문화가 많아지면 주류 문화가 다양해져? 대다수가 공유하는 문화가 많아져? 그거는 아니지. X지. 이거는 말장난인데 하위 문화는 왜 전체 문화만 있으면 주류 문화만 있으면 문화가 너무 획일적이잖아. 알겠어? 전체 문화의 획일성에 그러니까 이 사회 문화가 획일화되는 걸 방지해 주는 게 하위 문화야. 정확하게 얘기하면 하위 문화는 주류 문화의 다양성에 기여한다. X야. 뭐라고 해야 되냐면 하위 문화는 전체 사회의 문화적 다양성에 기여하는 거. 전체 사회에서 문화가 많아지는 거지 주류 문화가 많아지는 게 아니잖아. 주류 문화가 주고 하위 문화가 별로 없으면 문화가 되게 획일적일 텐데 전체 사회의 문화적 획일화를 방지하고 전체 사회의 문화적 다양성에 기여해서 굉장히 그 사회를 역동적이고 여기서 다양하고 창의적으로 만들어주지. 그래서 그 사회의 역동성을 높여주는 역할을 하기는 해. 왜냐하면 그냥 우리가 공유하는 한국 문화만 있는 것보다 각 지역별로 독특한 문화가 지역 간 있는 게 우리 사회를 훨씬 더 다채롭게 만들어주잖아. 그래서 하위 문화는 전체 사회의 문화적 다양성에 기여하며 역동성에 기여합니다. 전체 사회 문화의 획일화 방지에 기여하죠. 자, 35번 대표적인 하위 문화의 유형. 얘들아 하위 문화는 무한대로 많아. 근데 책에 나와 있는 대표적인 하위 문화. 되게 일반적인 주류 문화가 민족 문화, 대중 문화가 있지. 대표적인 하위 문화는 보통 4가지가 있는데 이것도 사실은 범주에 따라 달라지는데 대체적으로 우리가 지역 문화나 하위 문화로 보죠. 어떤 한 국가를 전체라고 잡았을 때 전체의 범주를 국가 또는 하나의 민족이라고 잡았을 때 지역 문화, 경상도 문화, 제주도 문화, 강원도 문화 이런 지역 문화는 하위 문화고요. 그 다음에 일정 연령층의 세대가 공유하는 문화를 뭐라고 해? 세대 문화를 하위 문화라고 얘기하죠. 일정 연령층이 공유하는 문화로 생물학적 성숙 과정과 그 생물학적 성숙 과정에서 비슷한 성숙 과정에 놓였을 때 비슷한 사회 문화적 환경이 결합돼서 형성된 게 세대 문화죠. 근데 대표적인 세대 문화의 하나라고 할 수 있는 게 청소년 문화죠. 일정 연령 청소년의
지형에 있는 애들이 공유하는 문화. 보통 청소년 문화는 좀 변화지향적이고 소비지향적이고 약간 좀 기성세대 문화에 좀 반항하는 경우가 많죠. 근데 되게 중요한 게 하이 문화의 유형 중에 모두 있다 얘들아. 반문화가 있죠. 봐봐. 여기서 반문화라는 거는 저항한다. 전체 주류 문화에 저항하는 문화죠. 주류 문화 모든 걸 거부하는 게 아니라 봐봐. 범죄인도 주류 문화 다 거부하진 않잖아. 김치는 처먹잖아. 법을 어긴 거지. 그러니까 주류 문화 일부에 저항하는 문화가 반문화야. 알겠어? 그래서 반문화는 주류 문화에 대해서 뭐 주류 문화 전체를 부정하는 거 아니지만 주류 문화에 저항하는 문화가 반문화로 사실은 반문화의 종류를 우리가 두 개로 나눠서 보거든. 뭐랑 뭐가 있어? 대안 문화와 새로운 사회를 개척한 대안 문화랑 일탈 문화. 보통 범죄자 문화는 일탈 문화죠. 이렇게 나눠서 보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조선시대 때 천주교 문화는 조선시대 때는 일탈 문화로 근데 여겨졌었거든. 근데 지금은 대안 문화를 평가받아. 평등 사회를 꿈꿨었구나. 알겠어? 평등 사회를 꿈꾸고 평등 사회를 만들려고 했었던 대안 문화였구나. 지금은 대안 문화로 평가받지만 그 당시엔 단순한 그냥 일탈 문화로 규정됐었죠. 근데 이제 반문화는 대안 문화적 성격도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반문화에는 대안 문화랑 일탈 문화가 있는데 이거는 사회마다 규정이 달라질 수 있다. 내가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건 반문화가 하위 문화는 봐봐. 지역 문화, 세대 문화, 청소년 문화 같은 반문화가 아닌 하위 문화가 있지. 가 있는가 하면 반문화인 하위 문화가 있다. 그래서 어떤 문화가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A, B, C 문화는 주류 문화, 반문화, 하위 문화 중 하나이다. 별표 문화는 세모 문화는 네모 문화는 A 문화는 주류가 A, B, C가 무슨 문화일까? A, B, C는 주류 문화이거나 반문화이거나 하위 문화 중 하나이다. 여기서 별이라는 문화는 C에만 해당하는 문화. 세모 문화는 A이면서 B 문화. 네모 문화는 B 문화입니다. 이렇게 나오면 애들이 많이 틀리거든. 자, 그러면 A 문화는 주류 반 하위 문화 중에 뭐에 속할까요? 해봤어? 혜원이? 영은이 해봤어? 세리야, A는 무슨 문화야? 이런 문제 많이 나왔었는데 영은아, A는 무슨 문화일까? 혜인아, 혜인인가? 혜원인가? 혜인이지. A 문화가 무슨 문화야? A 문화는 반문화야. 그래서 어떻게 하셨어요? 반문화는 혼자 사는. 이거는 봐봐. A, B 문화도 아닌 C 문화고, 이거는 A 문화도 C 문화도 아닌 B 문화잖아. 근데 반문화는 하위 문화도 주류 문화도 아닌 반문화가 있을 수가 없어. 무슨 말인지 알겠어? 반문화는 반드시 하위 문화이면서 반문화거든. 반문화는 100% 하위 문화에 들어가거든. 그러니까 봐봐. A 문화
여기 보면은 별 문화는 A 문화는 아니고 B 문화는 아니고 C 문화에만 해당해. 근데 세모 문화는 A 문화이면서 B 문화야. 네모 문화는 A 문화는 아니고 B 문화에만 해당해. 알겠어? 근데 A, B, C 중에서 B 문화는 A 문화랑 봐봐. B 문화에만 해당하는 경우는 있네. A 문화에만 해당하는 경우는 없잖아. 이게 반문화야. A가 반문화가 돼. 왜냐하면 B가 반문화가 되면 봐봐. 별표 문화는 그렇지. 네모 문화는 반문화에만 해당하고 주류도 하위 문화도 아니란 얘기잖아. 말이 안 돼. 반문화의 문화는 반드시 하위 문화에 속하거든. 그래서 하나 문화에만 해당하는 경우, 반문화에만 해당하는 경우는 없어. 그래서 A에만 해당하는 문화는 없잖아. C에만 해당하는 문화는 별표. B에만 해당하는 문화는 네모. 근데 세모는 A면서 B에 해당하잖아. A에만 해당하는 문화는 없지. A는 반문화, B가 무슨 문화가 돼? 하위 문화가 돼. 그래서 세모 문화는 반문화인 거야. 네모 문화는 반문화가 아닌 하위 문화고, 별표 문화는 주류 문화가 되겠지. 그래서 조심해야 되는 거. 반문화에만 속하는 문화는 없어. 반문화면 100% 뭐야? 동시에 하위 문화일 수밖에 없어. 그래서 A에는 해당하는데 B, C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건 없잖아. A에 해당하면 B에는 해당하잖아. 근데 B에는 해당하지만 A, C에는 해당하지 않고 C에는 해당하지만 A, B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런 것만 보고도 우리는 A, B, C가 무슨 문화인지 구분해낼 수 있어. 왜? 반문화는 100% 하위 문화거든. 그래서 이거야. 반문화가 아닌 하위 문화도 있지만 하위 문화에만 속하는 문화도 있지만 반문화는 100% 하위 문화야. 하위 문화가 아닌 반문화는 없어. 반문화는 100% 하위 문화야. 그래서 하위 문화의 종류엔 반문화가 아닌 하위 문화와 반문화인 하위 문화가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하위 문화에만 속하는 문화는 있어도 반문화에만 속하는 문화는 존재하지 않는다. 반문화면 100% 하위 문화였기 때문이지. 그래서 이거 관련된 이런 문제도 굉장히 많이 나오는 편입니다. 문화의 분주. 잠깐만 쉬었다가 4분만 쉬었다가 20분에 마저 연결해서 하겠습니다.